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신성장 동력 발굴 속도를 강화하고 있고요. 주가는 오늘 장중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서 17만원대 부근 흐름들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17만 2천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분봉상에 이제 개법 원봉이 나오면서 또 이렇게 16만 7,200원까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12시 넘어가면서 다시 17만원대 건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자, 볼린저 밴드 상단에 이제 넘어가 있는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깅 흐름으로 좀 타고 있는 헬스케어도 보이죠. 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그 부분을 못 넘어갔는데, 장중에 어떤 수급 흐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 셀트리온은 장중에 프로그램 쪽에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헬스케어는 프로그램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 태깅이 좀 되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작년 12월 달에도 좀 도전했다가 이 부분이 안 됐고요. 작년 10월 달에 좀 3분기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또 이제 이게 좀 무산이 되었죠. 그리고 작년 8월 달이 작년에 최고점이었는데 이때도 태깅이 나타나다가 지지가 안 되고 이제 내려가서 번번이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첫 번째 이제 태깅의 흐름이 나오는 위치에 지금 셀트리온이 있고, 최근에 뭐 기관들 하우스들이 어떤 목표가 상향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바닥에 대한 인식들이 있는 차원이었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제 이어질지가 중기적으로 좀 중요하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계속된 이제 역헤드 앤 숄드 패턴을 만들고 넥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이 20만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바닥 패턴이 완성되는 어떤 차트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에서는 추세 전환한 이 어떤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이 라인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올해 내년이 미국 시장에서의 램시마 SC나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의 선전에 따라서 기업 가치의 어떤 기대감이 다시 발현되면 뭐 25만원권에서 30만원의 어떤 중장기 흐름까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전장에 나왔던 이제 기사들 좀 살펴봐 드리면 새로운 기사라기보다 그만큼 올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기존의 바이오시밀러였던 경쟁과 펀더멘탈 개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 발굴을 많이 하고 있죠. 기존에 이제 항체 치료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ADC, 그리고 경구용 뭐 이제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과 이중항체, mRNA, 바이오 이제 부분의 이제 확장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 부분들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결국 ADC죠. 일찍이 이제 영국 익수다, 여기는 이제 비상장인데요. 여기에 이제 미래셋과 더불어서 2021년도에도 이제 펀딩 A 시리즈 A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초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익수다 같은 경우가.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에 또 이제 투자를 마무리하면서 서진석 셀트리온 이사의 의장과 이제 정승욱 미래셋 캐피탈 이제 바이오 투자팀 선임 매니저가 익수다 쪽에 이제 사내 이사로 이제 이름을 등재했다는 게 이제 오늘 새롭게 좀 올라와 있는데요. 그만큼 셀트리온과 미래셋이 이제 신성장 펀드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53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지분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47%로 최대 지분을 확보할 만큼 셀트리온이 과거에도 사실 이제 ADC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ADC에 관심을 가졌는데, 일종의 ADC가 이제 뭐 항체의약품으로 보면 항체의약품의 이제 베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17% 넘게 가지고 있다가 이 지분 투자를 좀 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익수다가 가지고 있는 ADC 파이프라인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항체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피노바이오와 더불어서 ADC 플랫폼 관련되는 기술
실시 옵션 도입 계약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피노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성 특례 관련되는 부분으로 좋은 어떤 평가를 받아서 코스닥 상장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피노바이오에 보게 되면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인지 트룩시마라든지 후주마, 베그젤마 이런 이제 항암제 라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ADC 후보 물질을 발굴을 같이 좀 하는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ADC 쪽에 이제 영국의 익수다와 한국의 피노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힘들다고 하는 이제 분자 구조가 큰 항체 치료제를 이 병원에 가서 이제 IV 제형 같은 경우 링겔 형태로 뭐 1시간 가까이 이제 누워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이런 어떤 이제 제형의 어떤 변경을 가서 경구용으로 그냥 편하게 이제 알약 형태로 이게 먹을 수 있으면 상당히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라니 쪽에 스텔라라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제공하면서 여기 관련되는 이제 향후에 뭐 판매권이라든지 우선 협상권을 이제 갖출 만큼 항체 치료제의 경구와 관련되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기대되는 어떤 부분의 신성장 동력 협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ADC와 마찬가지로 이중항체 관련되는 부분들도 셀트리온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에서 항체 치료제 형태의 부분을 확장하면서 신약의 형태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결과적으로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어떤 약물들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제형 변경이라든지 뭐 ADC라든지 이런 이중항체는 플랫폼화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미국의 이제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을 신약에 준하게 지금 허가 과정을 하듯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신성장 동력 협력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서 선두주자인 암젠의 암제비타가 이제 1월 31일에 출시가 되었죠. 가격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50%, 55% 할인한 거하고 5% 인하한 어떤 형태로 하는데, 지금 이제 휴미라의 도매가 WAC 이게 홀세일 아퀴지션 코스트인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제조사가 이제 도매업체에다가 이제 그 보내주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휴미라의 어떤 도매 가격이 거의 $7,000 가까이 되죠. 한 달 기준으로. 그래서 이 암제비타의 어떤 가격들의 어떤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이밸류에이터 파마의 기준을 보면 2028년도까지 본다면 한 5년 정도 봤을 때 휴미라의 어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한 암제비타가 한 3조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이제 그 암제비타 점유율이 한 5%. 그러니까 2028년도까지 휴미라 전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한 3조 정도. 작년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만 한 보시게 되면 한 20조 넘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어느 정도 이제 카니발제이션을 하면서 점유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밸류에이터 파마는 한 5년 정도 봤을 때 한 3조 정도의 어떤 매출 정도를 기대하는데, 이 중에서 한 50% 정도를 지금 차지한다. 그만큼 이제 암제비타의 어떤 퍼스트 무브로서의 어떤 부분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암제비타 이후에 나머지 이제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7월달 이후에 대부분 출시가 되죠. 그래서 경쟁이 하반기 되면 경쟁이 좀 치열할 거고요. 결국 미국 시장에서 이제 가격의 어떤 부분보다 가장 중요한 게 PBM의 어떤 등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건강보험제 심사평가원 같은 어떤 부분인데, PBM 자체가 약제를 어떻게 이제 선호의약품에 등재를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고요. 뭐 가격뿐만 아니라 뭐 고농도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제조상의 어떤 유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인터체인저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암제의 암제비타 말고도 나머지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한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 유플라이마가 7월 1일에 이제 상반기 뭐 회사 발표로는 이 하우스에서 발표에서는 1분기 이내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또 주가에 장기적으로는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휴마시스와 지금 이제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요 코로나19 관련되는 양측의 지금 이제 소송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이 경영진들의 그 또 매도라든지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좀 뭐 송사가 있는 상태에서 셀트리온과의 그동안의 협력 관련되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소송으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주가 측면에서도 그런데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자,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을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 부분이 태깅이 되어서 주가가 얼마만큼 유지되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제 이제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들어왔던 외국계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느냐 이전 같은 쇼트만 어떤 흐름으로 또 바뀔 건지 아니면 좀 변화가 생길 건지 이 부분들을 계속 좀 체크하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